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내외핑배 한중일 바둑 마스터스입니다. 3개국이 5인 단체전을 치르는 대회인데요. 한일전 윤여석 구단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분위기가 대회를 좀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내외핑배는 이제 횟수로 3년째입니다. 오히려 규모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3년 전 이제 첫 그 대회에서는 8인 시니어 초청전으로 개인전으로 치러졌었는데 네. 뭐 정기 대회도 그렇고요. 뭐 이번 대회에서도 4인, 5인 지금 단체전으로 변경되고 대회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세대별로 선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를 좀 꼽게 되겠죠. 그렇죠.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네. 구단 이 두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역시 한국이 우승하기까지는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조, 이, 사제를 필두로 5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한중일 내로라는 선수들이 정말 많은데요. 대회 정보와 함께 살펴보시죠. 제3회 한중일 내외핑배입니다. 한중일 선수들 5명씩 이번에 선발을 했고요. 중국 위기협회가 주최했습니다. 네, 총 3라운드로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1라운드는 중국과 일본, 2라운드는 한국과 일본, 3라운드 한국과 중국 순으로 대국을 치러서 이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일본이 승리를 거뒀고 이제 2라운드에서 한일전이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각자 1시간 주어지고 초읽기는 1분 5회입니다. 중국 대회이기 때문에 덤은 7집 반이고요. 우승 상금이 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벤트 대회 치고는 좀 네. 많은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우승 상금이 45만 위안이죠. 네. 그러니까 뭐 하나로 하면 이제 8천만 원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준우승 25만 위안, 3위는 20만 위안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15명 선수들 좀 추억의 인물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올드 팬들이 반가워할 그 인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역시 뭐 한국팀에는 이제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 그리고 또 조한승 구단과 또 여류기사 이정원 또 신예기사 문민정 사단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중국은 내웨이핑 선수가 또 안 나올 수 없고 또 제자인 창하오 구단도 있습니다. 또 구리 장쐴 또 투샤오이까지 역시 세대별로 이렇게 뽑혔고요.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뭐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 한때 이제 우주류로 아주 네. 아주 대활약했던 기사고요. 그리고 뭐 한때 이제 일본의 1인자였던 야마시타 케이코 구단 그리고 고노리 구단 그리고 또 여자 대회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또 아오키 기쿠요 선수도 이번 대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후쿠오카 고타로 신예 선수도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는 한일전입니다. 각 지명별로 맞대결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각 지명별로 네. 대결을 하게 되는데 뭐 이제 주장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조은영 구단과 다케미야 구단. 사실 이 두 선수가 그 많은 대국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상대 전적을 보게 되면 좀 예상외로 네. 좀 조은영 구단이 좀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은행 구단이 웬만한 선수들에겐 잘 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 기풍에 조금 열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선수의 기풍은 좀 상반됩니다. 예. 뭐 조은영 구단 하면은 뭐 전신으로 불릴 만큼 근데 그 변화무쌍한 바둑을 두는 반면 다케미야 구단은 이제 우주류로서 좀 화려한 바둑을 두거든요. 네. 좀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일전 2판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판은 조한승 구단 대 고노린 구단의 대결. 이 두 선수가 그래도 세계대회에서 활약을 꽤 했었던 선수들인데 상대 전적이 첫 대결이라는 점이 놀라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고노린 선수 하면은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번 천원전에서 우승한 강자고요. 뭐 조한승 구단은 이제 2018년도 또 맥심배 우승을 차지하면서 좀 현역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선수가 아직 대결하지 못했다는 점, 그만큼 세계대회에서 좀 두 선수가 좀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세대별 뽑힌 만큼 두 선수 나이도 비슷합니다. 자, 저희는 먼저 첫판 이 조은영 구단 대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의 대국으로 가볼 텐데 어떨까요? 좀 시청자분들이 좀 추억에 잠길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그 올드 팬들이 반가워할 네.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특히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역시 두 선수의 기풍의 차이입니다. 뭐 조은영 구단은 상당히 발 빠르면서 좀 전투에 강한 반면에 다케미야 구단은 좀 그 우주류로서 좀 네.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조은영 구단의 이런 그 창이 좀 잘 통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상대 전적에서는 좀 열세였거든요. 네.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상대 전적 열세를 또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이 두 기사도 요즘 인공지능으로도 공부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한일전 2라운드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3회 한중일 내외핑배 바둑 마스터스 2라운드입니다. 조은영 구단의 모습인데요. 네. 여전히 뭐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똑같은 대회에서 역시 한국의 주장급을 맡아서 한국의 우승도 이끌었었고요. 예, 정기대회에서는 이제 4인 단체전으로 치러졌는데, 한국이 이제 1라운드에서는 일본의 4대0 승리를 거뒀고, 2라운드에서는 이제 중국의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중국과 이제 팀 승수가 같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장 승수로, 최종 그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조은영 구단이 주장으로서 2승을 거뒀고, 중국의 네이핑 구단이 1승 1패를 거두면서, 그렇습니다. 한국이 주장전 승리로 인해서, 우승을 확정 지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제 스코어별로 승패를 가릴 수 있겠죠. 예, 아마 그런 점을 의식해서 이번 때에는 이제 한 명을 더 늘리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두 선수가 그동안 이제 뭐 세계대회에 활약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대국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8판의 대국이 조은영 구단이 이제 일본에서 입단한 이후에, 그러니까 66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67년과 68년, 69년 이때는 이제 일본에서 활약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 세 번의 대결에서 모두 조은영 구단이 다케미야 구단에게 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은영 구단이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독주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일본에 있을 때는 완전한 상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뭐 다케미야 구단이 좀 더 좀 선배 기사였고 아마 그 당시 기력이 좀 더 앞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 이후에 대결에서도 조은영 구단이 다케미야 구단을 이렇게 앞서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기풍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케미야 구단 뭐 전성기 때 그 3연승을 정말 대유행시키고 그 우주류로서 네. 정말 그 화려한 바둑을 두었거든요. 뭐 흑뿐만이 아니라 백을 잡아도 3연성을 많이 애용했죠. 네. 그리고 한때 뭐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과 정말 기풍이 아주 상반되는 두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 극단적이죠. 그렇죠. 뭐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은 완전히 그냥 뭐 지하철 바둑이라 그랬고 네. 또 다케미야 구단은 이제 우주류라 그래서 사실 다케미야 구단의 바둑을 보게 되면 3선으로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돌들이 항상 4선 이상. 그렇죠. 4선 네. 이상 이제 가는 바둑이 많았는데 정말 그 많은 팬을 또 확보하고 있는 기사가 또 다케미야 구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케미야 구단이나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 인정을 좀 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사실 좀 감정 싸움도 좀 있었고요. 네. 예, 정말 두 선수 간에 아주 치열한 아주 명승부를 많이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기풍이 바둑에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또 보는 재미도 그때 당시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선수의 기풍도 많이 상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도 좀 신령의 바둑이고, 그러니까 두 선수의 이제 전성기 때를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이제 신령의 바둑이고, 워낙 또 전투적이고 상당히 그 발빠른 바둑을 둡니다. 또 반면에 다케미야 구단은 상당히 그 두터운 바둑을 두기 때문에 기풍적으로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바둑을 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3-3을 한번 팠고 다음은 천천히 갑니다. 예. 네이핑 배가 이제 3일째를 맡게 되는데, 그 1회 대회 때는, 8인 시니어 초청전, 그 개인전이었거든요. 네. 예, 개인전에서는, 결승에 이제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과 이제 중국의 네이핑 구단이 결승에서 그렇습니다. 맞는데, 예,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첫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전년도 2020년 네이핑 배에서는 이제 한국이 단체전으로 바뀌어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했고 사실 이번 때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우승할 차례인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 고바야시 구이치 구단이 시니어 대회에서 성적이 꽤 좋았는데 예. 사실 시니어 대회가 이벤트성으로도 많이 치러진 건 약 5년 전부터예요. 예, 예. 당시엔 조은영 구단이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조은영 구단이 한때 이제 바둑계를 좀 떠나 있던 그 시기가 있었죠. 네. 근데 조은영 구단이 대단한 게 한동안 이제 바둑계를 떠나 있었지만 바둑계로 복귀한 이후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백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상기 걸침에 손을 빼고 좌상으로 갔는데요. 그곳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좌상도 상당히 두터운 자리죠. 네. 그리고 그곳에 돌이 있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흙이 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두터운 수인데, 근데 좀 깜짝 놀란 게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 하면은 전성기 때 우주류 정말 그 두터운 바둑을 두는 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선으로 돌이 잘 안 가는데 오늘 다케미야 구단이 지금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다케미야 구단도 변하는군요. 네. 역시 추세에 맞춰서 실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역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선수도 같이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예전 프로 입문해서 입단한 이후에 대결했던 그때 생각도 날 것 같고, 그리고 또 전성기 때 대결도 생각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참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기사들이, 그러니까 뭐 조은영 구단과 다키미야 구단이 사실 이 세계 대회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제는 쉽지 않아졌죠.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 기전에서 이렇게 대결한다는 것은 두 선수 모두에게 아주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시대를 같이 풍미한 만큼 이벤트 대회여도 자리에 앉으면 승부욕이나 전투력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상승을 할 것 같아요. 네. 서로에게 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치러지긴 했는데 대면 대국이었다면 그렇죠. 더 더 좋은 반가웠겠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대면하면서 바둑을 둘 수 없다는 것은 큰 아쉬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바둑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네. 자, 흙의 협공이 없이 백의 3-3 침투였는데 약간 다른 모양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죠. 네. 네. 근데 지금 백이 지금 바로 막았는데요. 이제 보통의 진행이라면은 이제 이견을 하지 않고 그냥 백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받고 이제 흙이 건너가는 그런 진행이 되는데 지금 다케미야 구단이 지금 막는 진행을 택했어요. 극연을 한다는 것은 백 석점이 좀 무거워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무상기 한 칸 안 뛸 수 없고요. 네, 전투가 강한 또 조은용 구단이 어떻게 힘을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흙의 그 붙인 수는 좀 예상입니다. 조은용 구단 하면은 아주 전투가 강한데 그래서 항상 평범한 진행보다는 좀 복잡한 좀 어려운 변화를 선택하는데 사실 오늘 이 붙인 수는 좀 수비적인 선택이었거든요. 사실 이 수로는 좀 이 민은수가 선수기 때문에 뭐 날일자로 씌운다든지 해서 좀 공격적으로 두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네, 조은용 구단도 좀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백이 계속 차단을 해준다면 활용이 되지만 탈출합니다. 네. 백이 그곳을 뭐 차단하지는 않겠죠. 네, 백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을 한 칸 뛰어나갔고요.
요즘에는 이런 시니어 대회가 좀 이벤트 대회로 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좀 바둑 팬들로서는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한국에서도 열린 적이 있고 또 중국 지금 레이핑배도 지금 3년 연속 열리고 있고요. 네. 또 일본에서도 또 한중일 단체전이 열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시니어 기사들이 좀 대고 가는 모습을 바둑 팬들은 또 많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익숙한 기사들의 경기니까요. 예. 그 예전에 좀 향수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네,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흙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는데도 상변을 하나 지켜주네요. 사실 이곳 네. 자체도 좋은 자리고요. 그리고 지금 흙의 연결 수단이 있어서 뭐 이곳이 급한 자리는 아니지만 백이 때에 따라서는 뭐 활용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지켜두는 것 두텁기도 하고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한 자리입니다. 백도 두터운 행마로 응수합니다. 예. 요즘 바둑을 보게 되면 아주 초반부터 치열한 진행이 많은데 두 선수는 아주 유연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백을 중앙으로 띄워놓고 흙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좌변에서 흙이 침투를 하면서 벌렸고요. 백도 침투로 응수합니다. 우하기를 걸쳤는데요. 여기까지 변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초반 진행은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서로 양화점이었고요. 네. 요즘에는 화점이 대유행을 하고 있죠. 네.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점이 두어졌을 때는 역시 이 3-3-7도 많이 두어지는 형태고요. 여기서 백이 마지막 뒤로 걸쳤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 바둑이 또 트렌드죠. 그러니까 백이 걸쳤을 때 응수하지 않고 또 손 빼는 것도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도 뭐 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을 텐데 네. 역시 실리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뭐 여기서는 이 3-3-7도 많이 두어지는데 네. 근데 이 수를 닭개미야 구단이 두었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네. 뭐 닭개미야 구단 전성기 때 보게 되면 3선으로는 돌이 가지 않고 항상 뭐 4선 그 이상으로 돌이 가서 또 항상 이 세력 바둑을 두는 그런 기사인데 오늘 바둑에서는 뭐 초반 때이르게 3번 쪽에 실리를 선택을 했고요. 네. 네. 뭐 여기까지는 많이 두어지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막는 수가 의외라고 설명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뭐 일반적인 진행이라면 백이 한 칸을 띄고 흙이 건너가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일단락 되고요. 뭐 백이 선수를 잡아서 뭐 이쪽을 어깨에 짚는다든지 뭐 이런 진행이 일반적인데 지금 실전 진행에서는 닭개미야 구단이 이것을 먼저 막았습니다. 근데 먼저 막았다는 것은 이제 이 흙을 차단을 해서 좀 공격적인 선택인데 근데 백이 한 칸을 띄고 보니까 사실 흙이 미는 수가 선수거든요. 절대 선수자죠. 그렇죠. 예, 이곳은 백이 네.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흙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면 백도 여기서 대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가기 어려울까요? 네. 지금 백이 나가는 수단은 뭐 이쪽 한 칸 뛰는 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흙의 미는 수가
100% 선수고요. 네, 받을 수밖에 네. 없고. 그리고 붙이게 되면 백이 그렇네요. 중앙으로의 탈출이 좀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것도 흙이 이런 식으로 늘어서 두게 되면 백이 살기도 쉽지 않고 역시 백이 산다고 하더라도 이선으로 기는 것이어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 붙이는 것도 흙이 늘게 되면 좀 백의 대응이 만만치가 않고요. 네. 그렇다면 백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진행은 이제 흙이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서 이 100석점을 잡게 되면 역시 100석점을 잡은 흙의 실리가 커서 이 진행은 뭐 흙이 좀 만족스러운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환을 백이 했기 때문에 뭔가 좀 공격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평소에 조은영 구단이라면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좀 호방하게 갈 수 있었을 했는데 텐데. 오늘은 조은영 구단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 한 발 물러섰고요. 네. 백이 어떻게 막아서 예. 좀 넘는 걸 강요할 수는 없었을까요? 막았어야 돼요.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 막게 되면 흙이 젖혀가더라도 이제 백이 쪽을 붙여서 이곳은 막혀 있거든요. 네. 결국 흙이 손을 돌려서 이곳 일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건너간다면 백은 이곳이 막혀져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쪽을 막고 흙이 건너간다면 이런 식으로 띄어져 있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막자는 것은 좀 또 의외였어요. 바로 띄었고요. 이제는 흙이 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제는 변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네. 계속 한 칸은 좀 의미가 없었을까요? 네, 지금은 이곳이 대수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한 칸 뛰는 수도 좋은 자리긴 한데 지금 이곳은 흙과 백, 이 중앙 쪽에 그 제공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수가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쪽을 두게 되면 흙이 이런 식의 이제 눈목자를 했을 때 이런 들여다보는 것이 다 선수로 듣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 쪽에 흙이 제공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흙이 중앙 쪽에 제공권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 하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이 우변 흙의 모양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백 입장에서는 뺏길 수 없는 좀 대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 손을 돌렸습니다. 자, 밭전자 고급 행마인데요. 그렇죠. 아주 좋은 행마이긴 합니다. 근데 네. 최근의 바둑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바둑은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돌들이 부딪히면서.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형태에서는 이 붙이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하죠. 네. 붙여서 젖히면 이쪽을 이제 찝고요. 네, 두비게 되면 이제 이쪽을 이제 젖혀가게 되는데 지금 흙이 끊기는 어렵습니다. 네, 백이 있고요. 중앙 받아야 하는데요. 네, 뭐 받게 된다면 백이 젖혔을 때 이제 흙이 이제 끊어가야 되는데 이제 단수 치고 이곳을 젖힘 당하는 것이 아프고 또 이 형태는 단수 치더라도 패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흙이 뭐 이렇게까지 변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리가 부담스럽겠네요. 네. 그리고 흙이 이제 뭐 이쪽을 이제 이어준다면, 네. 네. 이렇게 하고 늘게 되면 이렇게 네. 이어준다면 이제 백이 젖혀서 한 점을 잡게 되는데, 백이 이제 이쪽을 젖혀서 느는 자세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둔다든지. 그래서 이쪽을 먼저 이제 붙이는 수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두어지는데, 근데 뭐 이 수도 뭐 좋은 행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밭전짜긴 하지만 흙이 이 밭전짜를 바로 이제 가르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또 이쪽을 또 붙이는 수도 좋은 맥점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중앙과 이 좌변 쪽이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 이제 이쪽을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좀 뭐 무난한 진행이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인 좀 전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평온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중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실전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공격의 가장 기본적인 수법인데요. 네. 이제 붙여서 이제 백을 좀 무겁게 만들고 네. 있고요. 지금 승률 그래프도 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대규정을 보게 되면요. 이제 참가 선수들은 이제 각 팀 총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50년대와 70년대, 80년대 대표 기사가 이제 각 한 명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45세 이상 여자 시니어가 이제 한 명, 그리고 18세 이하 소년 기사 한 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으로 각 팀에서,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어지는 이 수단들도 사실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전에 예전에 많이 두어졌던 형태거든요. 네. 북은 귀를 뺏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빈삼각으로 받았고요. 네. 사실 흙이 빈삼각 도는데 여기서 뭐 빈삼각 하지 않고 이곳 이 산에 이제 젖혀가는 것도 지금 이 배석에서는 좀 유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서 닭기미야 구단이 어떤 선택할지 궁금하네요. 그것을 바로 끊었네요. 끊어서 양분된 흙 엮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곡 끊었다는 것은 네. 이 귀 쪽의 백도를 이용해서 이제 주변을 좀 더 베개 모양을 정리하겠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곳은 전체적으로 흙이 좀 두터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백은 좀 간명하게 좀 가볍게 좀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백이 끊었을 때 흙이 쪽을 뚫고 나오는 변화가 상당히 좀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흙이 충분히 좀 싸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조은영 구단이 일단은 지금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은영 구단이 이런 부분 전투에서 술기가 정말 강하거든요. 네. 지금 바둑을 보게 되면 닭기미 구단이 초반에 이 3-3을 들어가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 이후의 진행을 보게 되면 그 예전에 닭기미 구단의 그 기풍이 네.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기풍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뭐 어떤 수를 둘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기풍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승률이 떨어지더라도 내 몸에 맞는 옷이 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닭개미야 구단하면 우주를 대표하는 기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닭개미야 구단이 우주로 바둑을 두지 않는다면 매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닭개미 구단이 실리 바둑을 둔다면 그럼 팬들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도 실망할 그럴까요? 것 같습니다. 백이 어떻게든 봉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되겠어요. 네, 좀 봉쇄는 어렵고요. 네. 이제 모양을 정리하면서 귀 쪽에 뒷맛을 좀 남겨놓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지금 만일 귀 쪽에 102점이 그냥 흙에게 잡히게 된다면 그곳의 실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백이 귀에서 사는 수단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살릴 것인지 타이밍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백이 그 좌변 쪽에 둔 수도 좀 재미가 있는데요. 이제 그 수는 뭐 가변 선수가 활용의 의미도 있지만 네. 이 하변 쪽 백이 눌러간 형태의 흙이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흙이 축이 유리하면 바로 끊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에 대한 방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벌이가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못 끊게 됐으니 바로 활용을 하는군요. 예. 이제 하나 들여다봐서 이제 백도를 좀 무겁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백은 계속 중앙으로 가면서 실속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형세는 그렇진 않네요. 예, 지금 이 형태만 놓고 본다면 네. 백이 중앙 쪽에 두어서 실리로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흑은 좀 실리를 많이 차지를 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 쪽에 백 두 점이 잡혀 있다면 흑의 실리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백은 이곳 젖혀서 지금 사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살게 된다면 또 집의 균형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가장 큰 곳이기 때문에 닭개미 구단이 서둘러서 우아기 쪽의 백도를 살리고 있습니다. 흑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백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네, 백이 완승을 했습니다. 귀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흑은 네, 이제 손을 빼고 큰 곳으로 갑니다. 자, 귀의 사활이 어땠을까요? 변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이 걸친 장면에서 예. 흑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뭐 흑 입장에서는 뭐 이게 붙여가는 한 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직접적인 공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앙 쪽에서 지금 날일자에서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그냥 나가는 건 좀 싱겁다고 봤을까요? 근데 실전 진행에서는 백이 붙이는 선택을 했는데요. 네. 사실 뭐 이 형태에서 많이 두어지는 상용의 맥점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쪽을 두 칸 전개하는 것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진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소를 두게 되면 이 들여다보는 것과 이곳 양쪽에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쉽게 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뭐 이 흑에 대한 공격보다는 지금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두 칸 전개해서 수습을 하는 것이 또 실리도 크고 네. 가장 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흑이 이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네.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흑이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이제 끊어서 지금 네. 축은 백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이 그러니까 흑이 이렇게 두기는 어렵고요. 지금 실전처럼 이제 이곳을 두거나 아니면 이제 젖혀가는 수가 있는데 이제 젖혀가게 되면은 이제 백이 끊고요. 맞나요? 예, 이제 호구를 치고 이제 늘게 되고, 예, 있고, 예,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씌우는 변화인데, 실전과 약간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실전과는 뭐 지금 이곳 정도 차이 이 아닌가요? 차이죠? 네. 예,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흑이 이제 이쪽에 돌이 있다는 것은 또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사활이 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것은 백의 사활에 좀 영향을 덜 주지만 호구처져 있다면 백도 실전처럼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이렇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을 이제 한 칸 뛴다면 흑도 날일자 해서 이 싸움이 실전보다는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상각오로 받았고. 네. 근데 지금 실전에서는 백이 좀 늘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형태에서는 이 젖혀가는 수가 많이 두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것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젖혀가게 되면 네, 이쪽을 두고 이제 백이 맞고요. 이제 흑이 끊어가게 되는데 이제 하나 끊어서 예, 이제 백이 뛰고 예, 쌍립 쓰고 이것도 변화가 예. 어려운데요. 붙게 되는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백이 이제 두 칸을 전개하면 지금 형태도 이쪽 양쪽에 들여다보는 수가 이제 선수로 듣고 있고요. 그래서 뭐 흑이 중앙으로 온다면 이 양쪽을 다 교환하고 살면 되고 흑이 아래쪽으로 오게 된다면 이곳 날일자를 해서 백이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도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빨리 안정하는 것이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전 진행에서는 가만히 늘고 지금 흙이 늘고 보니까 지금 백의 의도는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이 백돌에 대한 수습을 하겠다는 의미였는데 지금 귀의 실리도 또 크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백도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돌을 이용하기 위해 끊었는데요. 네, 근데 있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성급한 판단이었어요. 예. 사실 이거 끊어서 충분히 싸움이 된다면 뭐 이 끊는 수도 유력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날일자를 하고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뚫어서 둔다면 한 칸을 띄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흙이 두터운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좀 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실전 진행에서는 이제 백이 날일자를 하지 않고 이제 끊어갔는데 여기서 조은영 구단이 좀 이렇게 후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거 단수 치고 이쪽을 단수 쳐서 계속 뚫나요? 네, 이 날일자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 싸움도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전투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실전 진행에서는 이제 복잡한 변화보다는 좀 알기 쉬운 길을 택했고요. 우변 부친수도 그렇고 네. 조은영 구단은 좀 안정적으로 판을 끌고 나가려는 그런 뜻이 보입니다. 네, 원래 뭐 예전에 조은영 구단이라면 전신으로 불릴 만큼 사실 이런 평범한 수는 잘 두지 않습니다. 네. 항상 그 공격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데 오늘 다케미아 구단을 맞아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젖히는 수가 좋았고요. 예. 사실 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백은 중앙에서 실속이 없는 반면에 흙은 이제 이곳저곳 실리를 차지해서 상당히 흙이 처리가 좀 잘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전에 나오지만 귀에서 사는 맛이 있기 때문에 백도 뭐 불만이 없는 진행을 보입니다. 네, 충머리로 하나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환이 없다면 흙이 바로 이제 끊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머리 겸해서 하나 교환을 시킨 것이고요. 교환 하나만 해두고 지금 이쪽 교환을 하나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큰 곳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봤나 봐요. 네, 이제는 이곳이 급합니다. 네. 지금 큰 자리로는 뭐 이곳과 뭐 이런 곳이 있는데 이곳보다는 이 귀에 백이 사는 것이 가장 큰 곳이겠죠. 네. 자, 늘었을 때 흙이 받았는데요. 네. 사실 이 백 자체만 놓고 보면 흙이 뭐 이쪽 눈목자를 내서 자체로는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형태가 약점이 있죠. 이제 백이 단수를 치고 이거 구처를 하게 되면 지금 막더라도 역시 흙이 수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흙이 뭐 이쪽 교환을 미리 하나 해두는 것도 뭐 백이 받게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두면 자체로는 백이 잡히겠지만 역시 단수를 쳤을 때 너무 당할까요? 네, 지금 있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뒤로 둬야 되는데 백이 때려내고요. 또 받아야 하네요. 네, 또 받고. 네. 그리고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흙이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처럼 받는 것이 정수였고요. 그렇죠.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흙은 큰 자리로 손을 돌렸습니다. 형세의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곳 그 우하기 쪽 변화에서 흑백 간에, 그러니까 백이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뭔가 좀 귀에서 조금 변화를 구한 것이고요. 여기서 조은영 구단이 좀 더 공격적으로 두었다면 상당히 좀 복잡한 변화가 되었을 텐데 조은영 구단도 좀 쉽게 정리하면서 아직은 좀 바둑이 팽팽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승부처가 끝났는데요. 다음 변화 실전으로 살펴보시죠. 찝는 수에서도 또 다시 한번 힘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곳은 이제 찝는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느는 수도 있는데 역시 느는 수보다는 이 찝는 수가 좀 치열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두톰이라는 것은 이제 중반 넘어서면서 중후반에 좀 힘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백이 중앙 쪽에 좀 많은 돌을 투자했기 때문에 중앙 두톰을 이용해서 좀 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백이 는 수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그 호구되는 자리여서 두고 싶은 곳이긴 하지만 지금 이곳은 이곳 젖혀서 두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또 집으로도 큰 곳이고요. 네.
네, 두 선수의 이제 상대 전적이 이제 조은영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2승 6패 좀 열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많은 중요한 대국을 해봤지만 그 상대 전적을 좀 의식이 되거든요. 아마 조은영 구단도 그런 생각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조은영 구단이라면 상당히 강하게 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둑에서는 계속 좀 후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대5로 갔다가는 또 한 번에 부러질 수 있으니 좀 후반을 도모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이제 강하게 둘 때와 후퇴했을 때 형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강하게 돈다는 것은 강하게 두지 않으면 형세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퇴를 할 때는 후퇴를 하더라도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모험을 택하지 않고 좀 쉬운 길을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도 뭐 후퇴해서 좀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서 좀 복잡한 변화보다는 좀 쉬운 길을 택했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상대 전적은 열세지만 그래도 지난해 26년 만에 또 겨뤘던 대회에서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시 자신감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2승 6패의 그 상대 전적 중에는 조은영 구단이 이제 66년도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67년, 68년, 69년 이 세 번의 대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선수 간에 이제 전성기 때 대국도 포함되어 있고 또 작년 네이핑배에서도 대결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지금 얘기하셨던 26년 만의 네. 대국인데 그때는 또 조은영 구단이 승리를 했거든요. 네. 당장 집 모양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중앙은 백이 두텁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 두터움들을 잘 사용해야 할 텐데 그건 지금도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렇죠. 이 두텀을 이용해서 뭔가 집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흙의 약점을 추궁해서 좀 공격하는 네. 그런 선택이 있는데 사실 지금 바둑을 보게 되면 흙이 약한 곳이 그렇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키미야 구단이 이 두텀을 좀 잘 이용해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중앙 쪽에서 어느 정도 집을 또 만드는 그런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위로 느는 게 아니군요. 아래로 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보통은 위쪽을 넣는 수가 많죠. 네. 그런데 지금 위쪽을 늘었을 때 이 중앙 쪽에 그렇게 크게 이 수가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이 선으로 늘어서 나중에 한 칸 뛰는 맛을 노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지금 전체적인 형세는 뭐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수순들이 진행됐을 때 뭔가 좀 흑백 간에 조금씩 실수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해설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흙이 붙였을 네. 때 백이 막질 않고 지금 뒤로 물러서고 있는데, 물러서는 것은 흙이 실전처럼 밀어서요. 흙의 자세가 좋습니다. 중앙으로 계속 들어오면 꽤 깎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찝어서 계속 흙이 밀어가게 된다면 백이 이 흙 두 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 두 점의 가치는 너무나 작은 곳이고요. 흙이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게 되면 아까는 이제 백이 중앙 쪽에서 어느 정도 집을 또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중앙 백 모양이 다 지워지는 것이거든요. 네. 네, 지금 이곳 처리는 조은영 구단 기분 좋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흙이 젖혀가는 것도 좋은 맥점이고요. 흙의 집은 다 굳어졌고 백의 집이 얼마나 나느냐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흙의 집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집은 좀 제한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백은 지금 가장 큰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을 이제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백의 실리가 크게 좌우될 것 같고, 그리고 남부는 이제 중앙이거든요. 이 중앙이 이바둑 최대의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앙 쪽은 흙이 아주 기분 좋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중앙을 더 부수러 갈지 아니면 귀로 방향을 바꿀지. 근데 흙이 지금 그 치킨 수가 작았을까요? 결정타를 달릴 수 있었는데 네.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반상 최대의 곳은 백이 가져갑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살펴보시죠. 자, 여기서 백이 바로 찝었어요. 네. 역시 그냥 이곳 넣는 것도 이 호구 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뭐 흙이 뭐 이제 젖히고 넣는다든지 지금 이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찝어간 것이고요. 계속 이 자리를 유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를 두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먼저 하나 교환한 것이지만, 근데 네. 지금은 이곳을 젖혀가는 것이 나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흙이 이제 이쪽을 두게 된다면, 네. 이제 백이 있고요. 아프진 않을까요? 네, 두게 되고 이제 이쪽을 붙이게 되는데, 사실 이 백의 형태는 흙이 오더라도 상당히 탄력적인 돌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공격받을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당하더라도 백이 이곳을 젖힘으로 인해서 이제 실리로 이득을 보고 또 선수를 찾기 때문에 이 변화라면 백이 불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흙이 이제 이쪽을 젖혀서 네. 이제 실리를 차지한다면 실리는 내어주지만 이제 이곳을 늘게 돼서 지금 이 형태는 뭐 이쪽 단수 치고 끊어가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실전 진행보다는 이 진행이 백이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감은 이곳이었을 것 예. 같은데 지금 흙이 네. 생각보다는 자세가 좋아요. 오히려 집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 네, 여기까지 밀어놓고 두고 이제 네. 이것 두고 보니까 백도 이제 약점이 생겼거든요. 이 바전자 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이제 붙였고요. 지금은 흙이 받아줄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네, 지금 이 형태는요. 그러니까 백이 뭐 이쪽을 뛴다든지 뭐 이곳에 돌이 오더라도 이곳 건너가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흙도 좀 아쉬운 점은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날일자도 뭐 좋은 자리긴 해요. 근데 급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집으로 가장 큰 곳은 이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큰 자리였군요. 하나를 젖혀놓고요. 네. 이렇게 날일자 했다면 백도 압박이 되겠는데요? 백이 손 빼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준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공격해서 이제 실리로 이득 보면서 백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이 교환만 해 두더라도 실전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서둘러 갔어야 되는데 지금 조은영 구단이 이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중앙을 많이 의식하고 있었나 예. 봅니다. 근데 여기서 닭기미야 구단도 여기서는 조금 아쉬운 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곳에 보강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수보다는 지금 이쪽을 두는 것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렇게 뛰더라도
이곳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맞게 되고. 베개 모양이 탄력이 있네요. 네, 단수 치더라도 뒤로 네. 치게 되면 별다른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백돌이 이곳에 이어져 있는 것과 중앙 쪽에 있는 것은 이 중앙 쪽 차이는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돌이 이쪽에 와 있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능률적이겠죠. 그래서 이 수는 조금 실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수도 뭐 무난한 수긴 하지만 흙을 좀 괴롭히는 수가 있었거든요. 아, 약점이 있을까요? 예, 괴롭히는 수 네. 이제 이쪽 들여다보는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럼 찝으면 또 연결이 되니까 네. 지켜야 이제 되겠네요. 지켜야 되는데 네. 이거 지키면은 백이 들여다보고요. 뭔가 박자가 네, 나오는데요. 이쪽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서 네. 지금 뭐 있는 것은 이쪽 띄우는 수가 있고 그래서 흙이 이렇게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곧 두게 되면 이제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백이 찝고요. 집이 많이 깨집니다. 네. 그리고 흙이 지켜야 되는데 흙이 선수로 이렇게 백이 선수로 흙집을 좀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이 백이 실리로는 좀 이득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다케미아 구단은 계속 중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조은용 구단이었다면 네. 이수보다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큰 곳은 이곳 좌학입니다. 예, 지금 이곳을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집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수도 실수예요. 왜냐하면 선수가 확실한 선수가 아니네요. 선수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곳은 흙의 연결과 이곳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그런 네. 자리를 백이 뒀고요. 그러면 흙도 당연히 지금 이곳 젖혀놓고 받을 때 역시 이곳 날짜를 왔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은용 구단이 아, 맞춰줬네요. 이것을 또 받아줬거든요. 네. 이것은 흑백 간에 아주 큰 실수가 한 번씩 오갔습니다. 네. 하나 붙여놓고요. 네. 그러니까 백이 먼저 하나 붙여놓으니까 흙이 날일자 한 것과 하나 붙여서 교환해두게 되면 이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미 좀 눌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흙이 한 칸 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지금 백이 붙였을 때 흙이 막질 않고 뒤로 후퇴한 것이어서 이 교환만큼 흙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흙이 하나 지금, 젖혔고 예, 젖혀놓고 여기서 붙인 네. 그 이후로는 결과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백도 좀 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뭐 이 수가 나쁜 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교환을 해놓고 아, 역시 예, 이것을 네. 먼저 해두는 것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백에게 빼앗기는 것과 흙이 두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중앙 쪽이 정리가 되면 큰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남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이 큰 곳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교환이고 그리고 이 교환은 흙이 선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아껴둘 이유가 없었던 자리예요. 백의 입장에선 또 큰 역끝내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수가 좀 큰 실수였어요. 막았어야 예, 되나요? 맞고요. 네. 이제 치받고 백이 맞게 되면 그러면 흙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 두 점이 잡혀서 네. 이제 큰 손실을 본 것 같지만 백이 하나 끊어두고요. 아, 일단 끝내기를 네. 먼저 하네요. 이것을 끊고 이제 단수 치고 백이 두 점이 잡히긴 했지만 선수로 이 중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깔끔하게 정리되고 이쪽을 맞게 된다면 이 진행은 백이 확실한 우세입니다. 예. 그래서 백이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다케미아 구단이 이 두 점 잡히는 것이 상당히 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수가 보이니까 그렇죠.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 물러서는 자세가 백이 좋지 못했어요. 좀 실전 진행에도 나오지만 네. 백이 물러서서 얻은 것은 이 흙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점을 확실히 잡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곳이 백의 모양이 아주 축소가 되면서 백이 얻은 것은 없는 반면에 네. 흙이 중앙 쪽을 뚫고 나오고 보니까 이 중앙 백 모양이 다 지워졌습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받아줬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의 백 모양이 지워진과 동시에 이 중앙 백 전체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점에서 백이 지금 손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또 이번에는 흙의 실수가 나온 거군요. 네, 사실 흙이 이쪽 받은 수가 네. 지금
이렇게 받았죠. 이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곳을 두지 않게 되면 뭐 이쪽을 이제 젖혀간다든지, 지금 백이 있고요. 이제 뚫고 나와서 좀 당하나요? 네, 뭐 단수 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당하는 맛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뒀다면 백이 상당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수가 뭐냐면 흙이 가만히 이제 올라오는 수입니다. 올라오게 되면 아, 귀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귀를 두기 위한 사전 공작이죠.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거 네. 바자자를 가르고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손을 뺐을 때는 그러면 백이 중앙 쪽 수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쪽을 이제 구부려야 되는데 이때는 이곳 뛰는 수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백이 뒤로 받으면 이제 이렇게 둬서 흙이 실리로 상당한 이득을 보고 백이 후수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백이 만일 차단을 한다면 이쪽을 이제 밀고 들어가서요. 백영수가 상당히 곤란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은영 구단이 거의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곳을 두지를 못하게 되면서 가장 반상 최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을 백이 맞게 됐거든요. 다시 미세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은영 구단이 이곳을 뒀다면 거의 조은영 구단 쪽으로 바둑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네. 예, 지금 백이 맞게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중앙 쪽은 흙이 잘 되긴 했지만 백이 이곳에 손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백이 조금 두터운 그런 바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다시 미세해졌습니다. 조은영 구단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실전 보시죠. 지금 중앙 쪽에서 백이 어느 정도 집이 나느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흙이 막은 수는 작은 곳인데요. 뒷문이 열려있는 자리였는데 그렇죠. 지금 큰 그 곳이 붙이는 수가 있을까요? 있거든요. 아, 지금 붙이는 수가 네. 좋은 맥점이고 그곳에서 많은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조은영 구단이 막아가는 수는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이 많이 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은영 구단이 생각해야 될 것은 네. 이 백돌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곳 귀 쪽도 아직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는다든지 이런 쪽이 선수로 됐기 때문에요. 이곳을 선수하고 지금 이런 쪽에 침입해서 백의 약점을 추궁하면서 뭔가 좀 변수를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조은영 구단이 지금 이런 쪽을 두고 오히려 백에게 이런 활용을 당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닭개미 구단이 중앙 쪽을 꼬부리게 되면서 백의 약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선수 끝내기이긴 하지만 지금 이 작은 곳을 다 선수를 정리하는 걸 보니 두 선수가 이때 끝내기쯤에는 초읽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서둘러서 하지 않아도 될 선수 교환을 한다는 것은 초읽게 몰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흙이 젖혀 이은 것도 또 실수입니다. 사실 이곳은 이쪽에서 좀 활용하는 수단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나중에 백이 이곳 두게 되면 흙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공배가 다 채워져서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결국 흙이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네. 교환이 상당한 지금 악수가 되는 것이죠. 조은영 구단이 끝내기에서 조금씩 좀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곳이 너무 아픈데요. 눌릴 수밖에 없네요. 네, 물러났습니다.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 교환이 된과 동시에 또 이쪽 끊게 되면 중앙에서 백집이 여러 집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이 두터운 곳이 많아서 앞으로 집이 늘어날 곳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 백이 끼워서 한 점을 제압했습니다. 백은 중앙 끝내기보다는 귀나 변 쪽으로 끝내기 많이 집중을 했고요. 차이는 2집 정도 앞서 있었는데요. 자, 끝내기에서는 다케미야 구단이 좀 더 힘을 냈나 봅니다. 네, 개각까지 갔는데요. 287수 만에 다케미야 구단이 105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네, 조은영 네. 끝내기에 좀 손해를 보게 되면서 좀 차이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네, 아쉬운 한 판이었는데요. 또 다른 한 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조한승 구단과 일본의 고노린 구단의 대국은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내외빙배 한중일 바둑 마스터스 2라운드는 한일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조은영 구단과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의 대결은 50년대생 대결이었는데요. 네, 뭐 큰 전투는 없었지만 이 부분적인 전투에서 상당히 그 재밌는 한 판이었던 것 같고요. 네. 조은영 구단이 패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이길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좀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상황에서 평소에 조은영 구단답지 않게 좀 느슨한 수가 나왔고 결국 끝내기에서 조금 실수가 나오면서 좀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결과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내용은 재미있었던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한 판이 남아 있습니다. 80년대생 기사들의 대결인데요. 네, 조한성 구단과 고노리 구단, 지금 두 팀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두 선수는 예상외로 이번이 또 첫 대결이고 네. 또 기풍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평온한 바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조한승 구단 대 고노린 구단의 대결입니다. 2라운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조한승 구단입니다. 이번 한중일 단체전 세대별로 꼽혔는데요. 70년대생 그리고 80년대생까지 있습니다. 조한승 구단은 80년대생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특히 뭐 조한승 구단 하면은 3년 전에 또 타이틀을 획득한 바 있거든요. 네. 지금 출전한 선수 중에서 가장 좀 현역에 가깝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노린 구단도 일본 바둑계를 평정했던 기사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 네. 또 세월이 꽤 흘렀어요. 사실 고노리 구단이 세계 대회에서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예. 가장 좋은 성적이라면 2014년 TV바둑 아시아 선수권전에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한 기록이고요. 또 일본 내 기전에서는 이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 천원전 3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는 좀 강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대회에서의 그 활약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조한성 구단과는 이번이 또 첫 대결입니다. 예. 조한승 구단이야 워낙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기사고 고노린 구단은 그 당시에 같이 좀 타이틀전을 벌였던 기사가 있다면 어떤 기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고노린 구단하고 그다음에 뭐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 뭐 다카오 신지 구단 뭐 이런 기사들이 있겠죠. 근데 네. 뭐 야마시타 구단이 이제 이번 대회도 출전하고 있는데 야마시타 구단은 뭐 일본의 그 1인자 자리에 그 올랐던 기사고요. 네. 예, 고노린 구단도 일본 천원전을 우승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뭐 한 랭킹 5위 안에 드는 그런 기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니어도 포함되어 있는 이벤트 대회지만 이 세계 대회가 열릴 때면 항상 일본은 좀 힘을 못 쓴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라운드 또 중국을 꺾고 2라운드를
한일전 치르고 있잖아요. 네. 일본이 이번에 좀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일본 팀의 이 선수 명단을 보게 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 또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과 고노리 구단 아마 이 두 명의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류 대표로 나온 아오키 기쿠요 8단도 사실 지금 여자 세계 대회를 하게 되면 항상 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신예 이사인 이제 후쿠오카 고타로 초단이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가 또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명단만 넣고 보면 지금 일본도 막강합니다. 네. 자국의 응원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리고 일본은 이제 3년 전 첫 대회에서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 그때는 이제 8인 시니어 초청전이었는데 네. 개인전에서 또 우승을 차지한 바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 전 보내드렸던 조은영 구단과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의 대국보다 이 대국이 좀 더 클래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아기 흙의 나를자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바둑 트렌드에서 네. 지금 고노린 구단이 둔 이 날일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잘 안 나오죠. 저도 잘 두질 않아요. 네. 예, 그런데 이런 수를 둔다는 것은 고노린 구단이 최근에 바둑 스타일과는 다른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좀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저도 이런 변화를 잘 좋아하지 않지만 저도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두고 있는데 네. 고노린 구단은 옛날 바둑 스타일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갑긴 한데요. 예. 역시 나를자를 했기 때문에 백이 귀 받지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두 선수의 지금 기풍대로 아주 무난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노린 구단 이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 바둑이 그 전통적인 바둑 스타일을 고수를 했습니다. 예. 색깔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 동시대에 이제 뭐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과 뭐 다카오 신지 구단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선수들이 조금씩 변화를 할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둑 스타일이 일본의 전통적인 바둑을 버리고 조금 더 전투적인 그런 바둑으로 좀 변화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백이 좌변에 몇 번 손질을 한 데 반해서 흙은 발빠르게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네, 지금 조한순 구단이 좌변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은 돌을 네. 투자했어요. 근데 조한순 구단을 바둑을 보게 되면 그 전성기 때 이창호 구단의 바둑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정말 두텁게 두면서 발이 느린 듯 하지만 전체적인 형세에서는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한순 구단도 지금 착점들을 보게 되면 두텁게 두고 발이 느린 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형세는 역시 밀리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백은 두텁게 밀었고 흙은 하변 완성을 했습니다. 자, 흙이 하변에 침투하고 나서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기풍대로 뭐 무난하게 네. 초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받기 전에 눌러놨고요. 근데 이 수는 정말 예전에는 당연하게 두었던 수인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 수는 자체를 감췄거든요. 네. 근데 고노린 구단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재밌는 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대로 네. 두어가겠다는 의미고요. 네, 지금 흑은 이것을 선수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 젖혀서 그러니까 교환까지 해두고 견고하게 지켜두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건 의미가 없었을까요? 흑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또 차후에 이쪽 붙인다든지 이곳 한 점을 선수로 끊어 잡힌다든지 이런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압박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견고하게 지켜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백은 변이 아닌 중앙으로 가게 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 두 칸 뛴수, 뭐 조한승 구단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공격적으로 두는 수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공격적으로 둔다면 이것을 붙이고, 예, 그러니까 흑은 젖혀가는 수와 이 끼워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끼우면 백이 쪽을 이제 단수 치고요. 네, 고치게 되면 이제 이쪽을 맞게 되는데, 네, 밀고 이런 식으로 백이 안장하는 뭐 이런 바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두터워지긴 하지만 이 흑의 배석이 좀 더 중복의 형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진행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흑이 이렇게 젖혀간다면 백이 같이 젖혀서요. 그래서 흑이 후퇴를 하는 것은 백이 맞고 이어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점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 단수 치게 되면은 이 형태는 흑이 조금 당한 형태죠. 지금 뭐 이쪽 돌 자체도 그렇고 예, 조금 눌린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흑도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해야 되는데요. 있고요. 이제 끊어서 예, 지금 이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백도 이제 한 점이 잡히긴 했지만 이 눌러서 이 하변 그러니까 하중앙 쪽 모양을 키우는 것도 지금 괜찮은 변화 같습니다. 그래서 흑이 뭐 이쪽을 밀어간다면 백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 짚어서 네. 이 하중앙을 키우는 뭐 이런 바둑도 좀 유력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한성 구단의 바둑 스타일은 뭐 이런 아닌가요? 네.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과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예, 유연하게 네. 두었고요. 지켰는데 다시 한번 또 붙였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흑이 한 칸을 뛰게 되면 지금 흑이 날일자와 한 칸을 뛰었기 때문에 이곳 백이 조금 약해진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한승 구단은 이곳 하변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변이나 우하기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좌변 쪽에 계속 돌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변이 많이 엷어졌는데요. 네. 근데 흑도 뭐 이거 큰 자리입니다. 큰 자리인데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어깨 짚어서 눌러가는 것이 유력했던 것 같아요. 예. 뛰게 되면 백이 뒤로 손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 틀어막는 자세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로도 크긴 하지만 이 흑돌이 오게 되면 반대쪽 이 백이 엷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곳 어깨 짚는 수가 지금은 좀 유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도 하나 받아두는 것이 뭐 네. 일반적인 진행이었고요. 한결같이 좌변으로 갑니다. 네, 정말 많은 노를 투자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흑이 큰 곳인 하변을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입구자로 받았는데 예. 붙이는 건 없었을까요? 이제 붙이게 되면 이제 흑이 뭐 이곳을 이제 끼워서요. 네. 지금 아래쪽 받는 것은 이제 늘게 돼서 양쪽이 맞복이죠. 그래서 위로 둬야 되는데 흑이 있고, 네, 늘 때. 지금 이렇게 밀어서 살게 되면 지금 백이 실속이 없습니다. 지금 흑이 쉽게 살게 되고 양쪽에 끊어지는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좀 불만이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치고요. 막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이 처음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 막는 수거든요. 근데 네. 막게 되면 흑이 이제 끊습니다. 이제 끊게 되고 여기서 백이 둘 수 있는 수가 이제 이쪽 그 단수 치는 수가 있는데
이제 단수 치고 쭉 밀고요. 근데 이 변화는 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이 두 점은 잡을 수 있는데 흙이 두고 백이 이렇게 보고 쳐서 예, 젖혀가게 되면 걸리네요. 예, 잡게 되는데 흙이 중앙 쪽에 두 점을 잡게 되면 네. 이 흙석점과 백 두 점, 예, 이것은 이 두 점이 요석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백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막는 건 예, 무리였고요. 그래서 이제 흙이 끊었을 때 네.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아니라 이제 느는 수가 있는데 늘게 되면 이제 흙이 이쪽을 단수 쳐서요. 이제 뚫고 나오게 됩니다. 이 고급 맥을 푸는 책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많이 등장하는 네. 맥점이죠. 이제 백이 단수 치게 되면 흙이 늘게 돼서 지금 바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백이 얻은 것에 비해서는 이 귀에 백두점이 잡힌 흙의 실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면 흙이 만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의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막는 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돌았고요. 근데 여기서 고노린 구단의 이 는수가 좀 느슨한 수였습니다. 지금 이 수로는 하나 찔러두고요. 예, 꽉 이어뒀어야 됩니다. 있게 되면 이제 백이 그러니까 이쪽 젖혀가는 것은 젖혀가고 한 번 더 밀고요. 이것을 끊어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강력하네요. 예, 근데 백이 지금 이런 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도 각이 싸우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백이 이곳에 손이 돌아온다면 흙이 이렇게 두 칸을 전개해서, 그러니까 실전에 흙이 는 것에 비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배를 채워놓고 두 칸 전개하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도 만족을 네. 했을까요? 자, 여기서 흙이 많이 두터워졌는데 좀 더 백을 괴롭힐 수 없었을까요? 실전에서는 늘었는데요. 근데 흙이 백을 괴롭히려면 이것을 뚫고 나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백이 단수치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쪽 차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돌이 없기 때문에 다치는군요. 예, 백이 뚫고 연결이 안 되네요. 예, 지금 이제 끊어서 단수치고 돌파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돌이 이제 이런 곳에 있다면, 이제 이런 곳에 돌이 흙돌이 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네. 백이 단수치고 나오더라도 이곳을 호구 연결이 쳐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싸움이 가능한데 이곳에 돌이 없는 상태에서는 흙이 이렇게 끊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예. 지켰고요. 예, 그러니까 백이 이제 이쪽을 이어서 자, 여기서 흙이 뭐 이곳을 안 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선 클까요? 지금 자체로도 크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백이 오게 되면 사실 이 흙이 쫓기게 되는데 지금 백이 꼬부림과 동시에 이곳은 백이 두터운 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이제 흙이 백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좀 상당한 시달림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격당하면 우변도 좀 키우기 어려워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백이 선수기 때문에 네. 흙이 자체에서 사는 수는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이곳이 벽이라면 흙이 결국 중앙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앙 쪽에서 백이 상당한 흙을 좀 괴롭히면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이어서 지금 뭐 이 자리는 필요한 자리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이 변화를 보게 되면 큰 변화는 없이 좀 무난하게 이제 흙도 화면에 수습하는 진행이 되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라면 흙 입장에서는 역시 이쪽 찔러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네. 뒀어야 되는데 좀 느슨한 수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초반 매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백이 조금 편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하변 변화에서 백이 잘 풀렸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두텁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중반전은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자, 이제 백도 두터움을 바탕으로 우변 침투했습니다. 예, 뭐 가장 큰 자리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흙의 약한 곳을 또 공격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형태는 사실 이 흑백 간의
이 자리가 큰 곳이거든요. 백이 2칸 전개하거나 흙이 2칸 전개하는 거. 네. 지금 이곳을 먼저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흙이 민 것도 그렇고요. 지금 조한승 구단도 이곳 받는 것도 그렇게 시급한 곳은 아닌데 이곳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한승 구단의 특징이 워낙 그 두텀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리보다는 바둑이 엷어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바둑에서도 나오지만 네. 두텁게 두는 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핑배가 이제 3년 전에 첫 시작을 했고, 그때는 뭐 시니어 8인 초청전 개인전이었지만, 2020년 정기부터는 또 4인 단체전, 또 이번 때는 5인 단체전 바뀌게 되면서 좀 많은 세대가 좀 출전할 수 있게 참가할 수 있게끔 좀 대회가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대회에서도 뭐 여자 기사와 또 어린 선수들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5명 판 중에 4판이 승부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5명이기 때문에 네. 뭐 박빙의 승부가 된다면 3대2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 판 한 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변 형태도 지금 일단락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고노린 구단은 완전한 실리파네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네. 그 일본 바둑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의 그 바둑 스타일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한승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의 트렌드와 최근의 트렌드와 또 자신의 바둑 스타일을 좀 접목해서 조금씩 좀 변화는 하고 있는데 고노린 구단은 예전 스타일을 그대로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조한승 구단은 시합도 뛰기는 하지만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도 있어서 예, 잘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새로운 수라든지 네. 그런 것을 뭐 조한승 구단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뭐 제대로 지도를 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한승 구단은 아직도 뭐 승부하는 기사고요. 네. 예전에는 뭐 시합 아마추어 대회라든지 연구생 리그가 끝나면 바로 담당 사범님에게 복귀를 받으러 갔는데 지금은 바로 컴퓨터 앞으로 가죠. 예, 그것이 가장 크게 좋아진 점이죠. 네. 사실 어떤 형태에서 그 저조차도 최선의 수가 뭔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둑 배우는 학생들은 이제 지도 사범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저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이 정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로 그냥 물어보면 바로 답을 알려주니까 네. 정말 좀 복받은 것 같습니다. 예. 자, 흙은 우상귀도 바로 젖혀이었고 이제 중앙에 손을 빼면서 또 붙여서 노골적으로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바둑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뭐 제대로 된 그 책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이제 그 일본 책을 번역한 그런 책들이었고
그리고 이 프로 기사들의 둔 바둑을 정말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 바둑 배우는 학생들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정보의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쉽게 아주 빨리 바둑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제는 흙도 두텁게 짜고 있습니다. 두텀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중앙 쪽에서 베개 모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지금 흙 전체도 아직 완성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을 계속 받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끝내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변화 해설판에서 살펴보시죠. 네, 지금 백이 이제 이곳을 왔죠. 네. 여기서 흙이 바로 다가가지 않고 하나 밀어서 물어봤는데 받아준다는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이곳이 그렇게 급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백이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이 흙돌이 당장 뭐 위협받는 돌은 아니고요. 그리고 백이 아까 흙이 밀었다고 하더라도 백이 손 뺐을 경우에 또 이 백도 뭐 당장 흙이 공격할 수 있는 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곳을 뭐 흙이 두 칸 다가오거나 반대로 백이 두 칸 전개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도 사실 이곳보다는 이곳을 먼저 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흙이 뒀을 때 백도 받기보다는 이곳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역시 변이 요처였는데 네. 하나 교환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백은 단순하게 한 칸을 뛰는 것이 아니라 좀 기대서 나갔는데요. 그렇죠. 사실 조한선 구단이 이 수는 네. 좀 공격적인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보통 흙이 반발을 할 수도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노린 구단이 네. 이곳을 그냥 받아두었어요, 실전에는. 근데 이곳을 한 칸,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이거 반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하게 되면 백이 맞고요. 네. 이제 흙이 이쪽을 이제 올라오고 백이 한 칸을 뛰어서 네. 이제 흙이 뛰어나가고 이런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좀 복잡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노린 구단이 이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백이 뛰어나가게 되면서 지금 흙도 이곳에 약한 돌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또 이곳 차단되면서 이 양쪽에 흙에 약한 돌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 좌변 쪽 백의 두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백보다는 흙 쪽이 좀 더 넓어진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부담스러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좀 유리한 싸움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반발보다는 좀 물러서는 쪽을 택한 것 같아요. 뭐 간명하게 지금 일단락이 됐고요. 이젠 더 이상 한 번 더 갈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뭐 지금 여기까지로 거의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이 형태는.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본다면 이런 자리도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지만 지금 가장 큰 자리는 이제 이곳이기 때문에 손을 돌렸고요. 백도 실리를 따라가야 하니까요. 자, 여기서 흙이 바로 지켰습니다. 아직 넓은 자리는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곳이 큰 자리긴 하지만 좀 타이밍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전이라면 이곳이었습니다. 아. 지금 실전에서 반대로 백이 밀고 보니까 예. 이 상중앙 쪽 모양이 상당히 커졌고 그리고 이 눌렸을 때 흙이 또 반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 중앙까지 밀리면서 흙의 모양도 좀 궁색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곳이 큰 자리긴 하지만 대세점을 차지했어야 되고요. 네, 그 미는 수가 상당히 아팠습니다. 네, 되게 기분 좋은 자리죠. 어떻게 젖힐 수가 없으니까요. 예. 쭉 눌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래로 기더라도 실리만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뜻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이 상중앙 쪽 베개 모양이 실전에 나오지만 상당히 지금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쪽도 거의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곳과 상변 쪽, 그 다음에 이 우변까지, 예. 사실 흙이 좀 삭감은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백이 많은 실리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밀린 것은 좀 아픈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더워졌기 때문에 깊게 들어갈 수가 없었고 눈목자 정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이 여기서 하나 더 칸을 지켜놓고요. 띄웠죠. 예. 근데 사실 지금 큰 자리가요. 그러니까 뭐 이 자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때려내는 것이 엄청난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선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흙도 아껴둘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곳이 왜 크냐면요. 그러니까 때려내고 이 미는 것까지 선수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백이 있게 되면 자체로도 엄청나게 큰 곳이고 그리고 이어짐과 동시에 백이 이곳을 붙여서 이 찝는 수까지 선수로 보장이 되기 예. 때문에 이곳까지 감안하면 이곳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을 흙이 지금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수는 또 아끼게 되니까요. 네, 지금 표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곳을 뛰니까 이제 백이 이쪽에서 지금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하나만 막아놓고요. 막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이 급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큰 자리이긴 하지만 급한 곳은 아니고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환을 했어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밀어서 네. 교환하고 이곳으로 손이 돌아왔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곳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키니까 지금 역으로 백이 이었거든요. 안일하게 생각을 했나 네. 본데요. 지금 백이 이곳에 손이 돌아와서는 이제는 백이 확실한 우세가 됐습니다. 지금 이곳이 자체로도 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환까지 들으면서 중앙 쪽이 좀 더 두터워졌거든요. 그만큼 집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백 쪽으로 형세가 기울게 됐습니다. 끝내기 들어갔는데요. 실전 보시죠. 근데 지금 고노린 구단이 지금 그렇게 두고 있을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지금 중앙에서 백이 많은 집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중앙 백 모양을 지우려는 어떤 변화를 선택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진행이라면 백이 알기 쉽게 모양이 정리되는 것이어서 그만큼 네. 흑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중앙집을 지으려면 참 안 만들어지고요. 예. 잠깐 찰나를 놓치면 상대는 또 이렇게 큰 모양을 금세 마련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중앙집을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집 나지도 않고 네.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조한성 구단의 바둑을 보게 되면 지금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텁게 두면서 흙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이 중앙집이 자연스럽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중앙의 베개 모양을 보게 되면 지금 상당한 지금 실리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오늘 바둑에서 조한승 구단의 이 장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엔 느긋해 보였는데 두터움이 결국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두터움은 후반으로 갈수록 또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네.
지금 중앙 쪽 베개 모양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흙 입장에서는 중앙 베개 모양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모양이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지금 변화 여지가 지금 없어진다는 것이 지금 흙의 고민이거든요. 네, 이제 완벽하게 윤곽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백 모양이 지금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아래로 이렇게 102점이 뜯기게 됐는데 네. 손해는 없는 건가요? 근데 그곳의 백이 손실보다는 중앙에서 백이 얻은 실리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곳에 흙이 끊고 이제 뒤로 치게 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실인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흙이 잘 처리했는데 삭감이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네. 네, 확실하게 연결을 했고요. 중앙이 완벽하게 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변화 살펴보시죠. 자, 이제 흙이 좀 네. 초조해지죠. 근데 이쪽을 찔렀는데요.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는 미소가 나쁜 수는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인 형세에서 흙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앙의 백 모양을 좀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좀 불리한 형세라는 걸 감안한다면 네. 지금은 이 수보다는 다른 좀 변화를 구했어야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백이 뭐 어느 쪽 뭐 이곳이나 이곳을 젖힌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이 붙여서 이 중앙 쪽 백 모양을 좀 파괴하는 뭐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뭐 이쪽을 백이 가르고 나오더라도 네. 흙이 이제 젖혀가면 늘어야 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흙이 이제 뚫고 나와서 이 백안점을 또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흙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지금 반발도 쉽지 않고요. 만일 아까처럼 이렇게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곳이나 이런 쪽에 그런 변화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백 모양을 지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을 너무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쪽을 찌르니까 네. 백이 알기 쉽게 지금 모양이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삭감은 하고 있는데 좀 수동적인 방법이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들어가긴 했는데 어느 정도 막혀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나오지만 이거 붙여서 이거 활용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흙도 들어갈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네, 서알엔 문제가 없고요. 네. 예, 지금 이 교환을 해둔 것은 나중에 이제 흙이 이런 쪽으로 들어왔을 때 백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차단당했을 때 살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네, 끝내기도 하면서 살려놨고. 네. 이제 이쪽을 붙였죠. 네. 그러니까 이곳이 제가 이곳을 크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체로도 크지만 이런 활용 수단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실전처럼 중앙 쪽에서 깔끔하게 또 봉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 수만 보면 뚫린 것 같지만 네. 재차 막히게 됐습니다. 이제 뒤로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이 네. 좀 이득을 보긴 했지만 백이 중앙에서 얻은 실리에 비하면 흙이 얻은 것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아직 확실히 잡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제 또 안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백은 확실하게 연결을 해뒀습니다. 네. 자, 이제 어려운 끝내기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바둑의 마지막 좀 변수였다면 이 중앙 쪽에 흙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흙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 고노린 구단이 이 찔러가면서 중앙 쪽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고노린 구단으로서는 좀 기회를 좀 날려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한승 구단 입장에서 본다면 이 중앙 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 바둑은 좀 편안하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이 승리로 끝낼 수 있을까요? 다음 수순 계속 살펴보시죠.
지금 고노린 구단도 지금 끝내기를 하면서 지금 추격을 하려고 하고 네. 있는데요. 근데 지금 끝내기는 거의 맛보기의 자리죠. 그러니까 비슷한 크기의 끝내기들이 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끝내기에서 이렇게 추격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서로 깔끔하게 정리될수록 유리한 백은 편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백이 승리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 한국 바둑과 중국 바둑 그리고 일본 바둑의 좀 다른 점이라면 네. 보통 한국과 중국은 좀 바둑이 나쁘면 뭔가 좀 변화를 구해서 역전할 기회를 좀 만드는데 그러니까 승부처를 그러니까 승부수를 날린다 그러죠. 그런데 일본 바둑은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조금 너무 점잖게 그렇죠. 놀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양을 좀 중요시하는 네. 바둑이다 보니까 조금 무리수라고 생각하는 수는 아예 시도조차 하질 않거든요. 근데 한국과 중국 바둑은 조금 다릅니다. 예,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형세가 불리하고 좀 승부수를 날릴 수 있다면 또 무리가 되는 선택을 하거든요. 앉아서 질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요. 예. 크게 큰 실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차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노린 구단이 좀 끝내기에서 네. 그래서 조금씩 좀 실수가 나오면서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백이 두텁기 때문에 조금씩 백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끝내기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이는 반면으로 비슷한 차이, 덤이 부담되는 형세인데요. 네. 네, 그 이후로도 실수는 없었습니다. 네, 2라운드 조한승 구단 265수 끝에 105집 반을 남겼습니다. 이대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후반에 큰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 조한승 구단 참 느긋해 보였는데 네. 중반에는 그런 두터움이 결국 말을 하네요. 네, 오늘 바둑은 뭐 큰 전투 없이 조한승 구단이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조한승 구단의 강점이 잘 드러난 한 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한일전 5판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한일전 한국이 네. 당연히 승리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한승 구단만 승리하고 나머지 4명의 기사가 패하면서 네. 충격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한일전 2판을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뭐 조은영 구단과 다케미야 구단 정말 그 올드 팬들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쉽게 좀 패하고 말았지만 또 조한승 구단이 또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2판을 본 것 같습니다. 한국은 3라운드에서 이 중국전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외의 핑배 한중일 바둑 마스터스 2라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